야, 이것도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현근택에 대한 얘기를 현근택이. 안 할 수가 네네. 없는데요. 여러분 이미 그 현근택이가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네. 50대의 그 여성분한테 그리고 이제 그 남자분 두 네. 사람한테 술자리에서 너네 뭐 잤냐 뭐 이런 진짜 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상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고 네. 그 이후에도 진짜 민주당다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맞습니다. 논란이 되고 난 다음에 10번이나 전화를 걸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안하다라고 하는 문자까지 보내고 난 뒤에도 페이스북에는 야 나는 술을 마셔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네. 하는 진짜 이경다운 모습도 보여줬었고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월요일 날 지금 이제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 당사자예요. 네. 그러니까 여자분 아니라 여자분과 그 현장에서 현근택으로부터 그런 이제 얘기를 들었던 남자분. 네. 그 남자분께서 갑자기 야 현근택이랑 우리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합의문을 갖다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네. 합의문이 공개가 되고 난 뒤에 여성분께서 댓글로 페이스북 댓글로 무슨 소리냐 나는 합의한 적이 없는데 그렇죠. 실제로 팩트를 보니까 이제 공개가 됐던 그 합의 근데 사실 공개된 거를 합의문이라고 적혀 있지는 않고요 발언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 얘기도 처음 들어봤는데 네. 발언문이라고 공개된 거기를 보면은 이 여성분의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서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네. 오히려 여성분의 이름은 언제 등장을 하냐? 2차 가해로서 사실상 피해 여성의 이름을 그냥 그 발언문 안에 공개하는 그런 만행까지도 저질렀습니다. 글쎄요, 현근택이가 이런 지금 입장을 보이는 게 누가 보든지 간에 약간 공천받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아직까지도 포기를 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성 그쪽 문제가 네. 부적절한 발언 이런 거 문제가 이제 좀 엄하게 다뤄지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뭐 그런 원칙이 아마 있을 건데, 그러니까 제가 현근택이라면 그냥 이쯤 했으면 그냥 제가 진짜 큰 잘못을 저질렀다. 저는 진짜 이번에 뭐 불출마한다라고 했으면 물론 이제 그 뭐 어렵겠지. 오마불망 진짜 총선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겠지만 그냥. 나는 그냥 내가 당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고 이렇게 사퇴를 뭐 민경호 대표님도 그랬잖아요. 노인비하 그렇죠. 이게 그런 것처럼 스스로 불출마를 먼저 선언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이 뒤에 행동들이 너무 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게 뭐냐면 이경이 대리운전이라고 막 우기면서 보복운전을 지가 해놓고 대리운전을 우기면서 지금 9,700개 되는 대리업체를 전부 찾겠다고 하는 거랑 이거랑 1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도 없는 그런 합의문이라고 이걸 내놓는 것도 진짜 참 추하고 그러니까 너무 추하고 그러니까 공천에 정말 목이 말라. 근데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국회의원 돼서 뭐 하냐고 난 이게 얘네들이 별로 그렇게 좋은 국회의원이 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그런 그 여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차라리 있잖아요. 그러면 황운하는 1심에서 징역 3년인데 왜 걔는 공천을 주려고 그러고 나는 안 주냐. 뭐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내 말이 그렇게 뭐 그렇게까지 더 큰 죄냐. 민주주의의 근간이 선거를 힘든 것보다 더 그러냐. 그리고 이재명 너는 떳떳하냐.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떠냐.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우리가 현근택 응원한다. 진짜. 근데 거기다가 말 못하고 계속 그냥 그 피해자만 그냥 토끼 몰듯이 잡으려고 하고 있으니 참 한심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왜 하려는 거야? 왜 어떤 국민을 위해서 한다는데 그 국민한테 부적절한 말을 하고 또 괴롭혀서까지 국회의원 돼서 뭐 할 거냐고. 그러니까요. 이런 놈이 좋은 국회의원 될 확률은 3억분의 1이다. 3억분의 1. 3억분의 1. 거의 그냥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스펌이 인간이 되는 확률이지. 스펌이. 예. 그러니까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현근택 이제 내가 보기에 확률. 사람 안 돼요. 그러니까 현근택이 그동안 사실 그러고 뭐 그러니까 정말 뭐 훌륭하게 활동을 했던 사람이면 또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잖아. 그냥 이재명을 어떻게 하면 빨까 그냥 뭐 어떻게 하면 쉴드 치려고 그러니까요. 심지어 거의 법카 공익 제보자 조명원 선생님한테까지 뭐 저 사람은 뭐 돈 때문에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막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노리는 게 있으니까 했다. 그리고 왜 그러면 그만두지 않았냐 이런 말 했잖아. 그럼요. 아니 기타가 너는 왜 지금 그만두지 않냐? 너 진짜. 너야말로 그만둬야지. 현근택이가 그 과거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민주당에서 이런 그 선거 관련된 논란이 매번 터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네. 질문에 대해 가지고 네. 참으로 진짜 막 개탄스럽다라고 하면서 현근택이. 왜 이렇게 민주당에서만 이런 선거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까? 이거에 대해서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사과까지도 했었는데 지가 지금 한 얘기가 뭡니까? 너네 부부냐? 같이 사냐?
아니 여성을 상대로 해서 이런 얘기한다라는 것도 웃긴 일인 것이고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 합의문이라고 하는 걸 공개한 사람 그 남자 있잖아요, 그렇죠? 이석주. 네, 이석주라고 하는 사람도 친명계입니다, 사실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현근택과 이석주 두 사람이 짜고서 이 여성분의 얘기는 일단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은 12일에 그 자리에 갔던 게 맞기는 맞대. 그러니까 3자 대면을 하긴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에 사인은 안 했고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월요일쯤에 대답을 하겠다, 확답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뿐이고 합의문 내용 자체를 사실상 동의를 안 했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친명 쪽에 있는 두 인간이 또다시 2차 가해로 이어졌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어떻게 뭐를 믿고 현근택이 이렇게 까불 수가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은 그 멘트인 거예요. 근택이는요. 그러니까 저기 네. 합의문만 받아오면 내가 너 공천 줄게라고 그러니까, 하는 뭐 그런 네. 암묵적인 뭔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라고 의심할 진짜.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딱 이재명이가 그 태어나기 직전에 네. 그 이제 그 정성호랑 주고받았던 문자 봤었을 때 뭐라고 했었습니까? 부산대 의사분들한테 우리가 감사 인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에 네. 대해 가지고 이재명의 답변은 근태기는요 그렇잖아, 이거였잖아요. 근태기는. 그러니까 그거를 딱 근태기가 보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왜냐면 주말 사이에 현근택이 입장이 너무 뻔뻔하게 바뀌었거든요. 네. 그 전까지만 해도 뭐 10번이나 전화를 하고 그리고 뭐 문자도 보내가지고 사과 비스무리하는 것처럼 보이더니만 네. 왜 갑자기 월요일 날 이렇게 180도 입장을 바꿨을까? 제가 보기엔 이재명의 그 문자가 아주 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제 저는 페미니스트나 그러니까 민주당에 수없이 많은 페민들한테도 할 말이 있는 게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근택이 했던 말 있잖아요. 뭐 너희들이 뭐 친하냐 하면서 뭐 이제 관계도 같이 걸리냐 이런 농담들이 90년대 80년대에는 이게 일상적으로 행해지던 거고 여성들이 이런 거에 되게 수치감 많이 느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가 범죄가 된다는 거를 수없이 교육으로 이제 뭐 교육을 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런 말이 이제 부적절하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자기 당 애가 이렇게 했으면 그러니까 여성 의원들 권인숙 같은 꼴패미들이 뭐 합니까? 이런 거 하라고 거기 국회의원 준 거라고. 그럼요. 그러면 이런 애는 부적절하다고 공천 배제해야 된다고 성명을 내야 되는데 안 내잖아 지금. 그러니까요. 그거 성명 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경찰을 또 악마로 몰면서 네. 그렇게 경찰이 몇 번이나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봐주게 하다시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또 네. 경찰을 뭐 이렇게 윽박지르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여튼 이 근태기는 진짜 참 문태기는 공천 받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음. 이게 그러니까 이 문자가 공개된 게 진짜 얘는 정말 천추의 한일 거예요. 그 문자를 공개함으로써 정성으로 이제는 진짜. 그러니까 어. 뭐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거를 그냥 어. 못하게 만들어 버렸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봐주면 민주당은 그냥 당 대표가 다 알아서 징계도 결정해 버리는 공적인 윤리 기구가 아니라 당 대표의 말 한 마디에 그냥 공천이 딱 돼버리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이상한 사당이라고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공천을 못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래서 그 문자가 공개가 됐을 때 이재명이가 정성호한테 했던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근태기는요. 그리고 이제 좀 징계 수위가 너무 좀 센 네.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일각에서는 그거를 두고 이 정성호가 일부러 공개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있는데 그건 또 모르죠. 어쨌거나 정성호 입장에서는 현근택 같은 애들이 공천 받는 게 민주당한테는 도움이 될 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정성호도 아마 현근택 같은 애들이 뭔가 좀 민주당에서 정리가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태기가 이렇게 설칠 수 있는 이유는 네. 뒷배가 이재명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근택이나 현근택이나 이경처럼 진짜 자기를 그렇게 죽자고 진짜 쉴드를 치면서 자기 평판 다 깎아 먹으면서까지 자기 쉴드를 친 사람을 공천을 안 준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 쉴드 칠 사람 맞네. 누가 있겠어요. 맞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이재명은 아마도 공천을 주고 싶었고 아마 근데 정성호 때문에 다 이제 파토가 다 이제 망했다라고 이제 정성호를 원망하고 있지 않을까. 야, 그럼 근태기 입장에서는 진짜 배신감 느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 그렇게 4, 5년 동안 이재명을 위해 가지고 뭘 위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빠마까지 해가면서 사실상 그냥 이재명 지키기 노릇해서 공천 하나 받게 보겠다는 생각이었을 텐데 공천을 못 받는다. 나중에 또 현근택이가 막 이재명만 비판하고 나서지는 않겠죠. 아이고 네. 이제 아직도 얘는 70대에서도 계속 공천 달라고 할 놈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래요. 이 인간이 이렇게 말했잖아 이번에. 네네. 이번에 이번 합의문 합의문을 이제 뭐 공개한다고 하면서 네. 이것이 이렇게 일이 벌어졌는데 사과를 잘한 사과의 모범 사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좋은 사과예요. 근데 이 모범 사례란 말을 제가 언제 들었었냐면 이제 이재명이 처음에 이제 대장동에 대한 공격을 받았을 때 그때 이재명이 한 말 이거는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한 모범 사례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굉장히 많이 이 그렇죠. 김남국도 그랬고 이경하고 그냥 이재명 본인도 그냥 그랬어요. 모범 사례라고 그냥 둘이 셋이 떠들고 다녀가지고 난 정말 지겨워. 진짜 5,503억인가 그거 맨날 그 액수까지 기억이 나는데 그래갖고 그렇게 모범 사례라고 하다가 나중에 되니까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다라고 했던 애가 바로 민주당이죠. 그러니까 아니, 모범 사례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라고 하니까 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것도 뭐 역지사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현근택이 진짜 뭐라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좀 돌아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현근택이 그러니까 우리 꼭 국회의원을 해야만 뭐 당에 기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현근택은 사라지는 게 당의 아니, 기여하는 그러니까 거고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 경우는 완전 뭐 이런 저질스러운 인간하고 비유하기 싫지만 우리 민경호 대표 보세요. 민경호 대표님은 그냥 그 일로 정말 악의적인 공격으로 그냥 어쨌든 사퇴를 하고 나서 지금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찾아보겠다라고 하고 유튜브 뭐 다른 방법들 하면서 열심히 활동하잖아. 너무 좋은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계시죠. 난 이런 게 정상적인 그런 멘탈리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현근택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러니까 정치가 수단이 돼야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직 국회의원 배지가 목적이니까 지금 계속 이 난리를 지금 몇 년째 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내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얘가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꼭 내가 국회의원이 돼야만 할 수 있는가? 또 그렇지도 않아. 그렇지도 않고 사실 뭐 국회의원 중에서 막 예를 들면 유정주 같은 애,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그런 애들. 그게 국회의원 돼서 뭐 했냐고. 그게 자전거 한번 타고 국회 한 바퀴 돈 게 전부인데 그런 애가 대체 뭘 우리 국민을 위해서 뭘 했냐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꿈을 좀 버리고 그러니까 얘 정치에 안 맞는 애.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2023년에 그딴 저질스러운 말을 할 정도의 애라면은 안 하는 게 낫지. 국회의원 안 하고 그냥 더 좋은 일을 찾아보고 오히려 있잖아. 뭐 그쪽 피해자들을 변호하는 일을 하면서 뭐 얼마든지 당에 기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저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모습인데 네네. 네. 민주당에서는 도저히 그런 상식을 볼 수가 없죠. 교수님 표현대로 정치가 이 사람들한테는 수단이 아니라 그냥 목적과 자체이기 목적이지.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지. 네,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일단 배지만 달면 된다라는 생각인 거잖아요. 참 진짜 현근택 보고 있으면는 추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됩니다. 너무 추하고 너무 추하죠. 추하죠, 네. 진짜. 어떻게, 근데 네. 이런 애를 갖다 있잖아요. 그 장성철이 현근택을 욕하기는커녕 변호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장성철이 네, 그러면서 와. 그 김태현 시사 라디오 거기서 끝에서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현근택하고 방송을 많이 해서 욕을 못 한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이거 정말 너무 제가 소름이 끼쳤던 게 그 비슷한 얘기 어서 들었어. 어디서 많이 들었던데. 들었어.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저 지난 수요일 날 종편에서 같이 뭐 마주보고 인사도 했던 강성필한테 이러잖아. 성필아, 너 인간이 돼. 이렇게 하잖아. 난 그리고 경률이 형님의 그 도이치모터스 발언도 헛소리라고 욕을 해. 그럼요. 친한 게 뭐가 중요한 거야? 메시지가 잘못된 건데. 그렇지. 친하더라도 할 말은 해야지. 친하다고 다 그냥 넘어가는 거냐? 아니잖아. 근데 얘네들은 이런 거야. 이러니까 패거리 정치가 나오는 거야. 그렇죠. 진짜. 예. 사실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게 이념을 중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진영 중심으로 되게 되면은 극단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영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어떤 당, 우리 어떤 사람 이렇게 가게 되면은 자기 사람이라고 하면은 뭔 잘못을 하든지 간에 다 무조건 방어해주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으니까. 하지만 동작갑은 장진영. 갑자기. 진영 논리 빠지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 또 세인트 킴님께서 이거 하나 못 받아주냐? 내가 진짜 1시간을 열연을 했는데 정말 진짜. 장진영 변호사님 꼭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시아 변호사님 갑자기 등장해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